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민 MC 한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김광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양재영 선임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과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의 이야기를 인천 시민들이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우리 동네 TV를 보시면 우리 지역, 우리 이웃들의 친근한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TV.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해도 더 깊은 진정성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혜지 MC님은 우리 동네 TV가 방송 진행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제가 TV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동네 TV의 MC를 맡으면서 진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뿌듯해 하실까 모르겠네요. 양재현 선생님 어떠셨나요? 아니,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맡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다녔던 아이템이 여기 5개 정도가 나와요, 항상. 아직까지 4회차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이걸 의도하고 인천 곳곳을 다니진 않았지만 이 아이템 자체가 제가 직접 보고 온 곳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예진님께, MC님께서 우리 동네 TV 멋지게 한번 열어주시죠.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우리 동네 TV를 시작해 볼까요? 시민들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영상은 시민제작단 비상팀의 작품입니다. 인천 바닷가에 살고 있는 흰발 농개에 관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녹색연합은 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흰발농개를 선정했습니다.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개는 수컷의 한쪽 집게발이 크고 휜 것이 특징입니다. 인천 중산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현장을 찾아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습니다. 엄마, 나 얇은 걸로 이걸로 할게. 지금 그 식물을 따서 먹었는데 어떤 맛이에요? 짬뽕이에요. 바닷물 맛이. 참가한 학생들은 필드 스코프와 망원경으로 흰발농개를 관찰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남기며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각목 달랑객과의 절지동물인 흰발농개는 약 14mm의 크기로 수컷의 한쪽 집게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매우 크고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서해 연안 토착종으로 혼합갯벌 최상부 건조지역에 서식하는 등 서식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환경부는 도로개발, 갯벌 매립 등 훼손 요인의 증가로 흰발농개의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서식지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개체군의 유지가 어렵고 연안 간섭이 조금이라도 있어 서식지의 퇴적 패턴이 변할 경우 당해년도에 서식지가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며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으며 인천에서는 영종도 갯벌이 주 서식지로 확인이 됐으며 특히 영종 이지구 갯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개발 계획으로 생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은 흰발농개가 사는 곳입니다. 흰발농개를 보호해주세요. 흰발농개를 보호해주세요. 영종도 갯벌을 지켜요. 흰발농개를 보호합시다. 흰발농개 집인 영종도 갯벌을 지켜주세요. 귀여운 흰발 농개를 지켜주세요. 개 보호합시다. 열정 이중 흰발 농개가 살 수 있도록 영종도 갯벌을 지켜주세요. 영종도 갯벌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영종도 갯벌 현장에서 SK 브로드밴드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영종도 갯벌에 살고 있는 흰발 농개가 멸종위기 보호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갯벌은 바다 생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습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자연을 보호하고 동식물과 상생하는 것이 곧 우리 인간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경숙님은 인천 녹색연합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인천의 갯벌을 유지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장지환 시민 PD가 만든 작품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1999년에) 개통되어 29개의 역을 오고 가고 있는 인천 1호선. 이런 인천 1호선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시작 혹은 끝맺음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시민들에게 평범한 하루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을 거쳐가며 많은 사람들을 목적지로 안내해온 인천 1호선. 이런 인천 1호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볼 순 없을까요? 인천 1호선을 타고 떠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인천 1호선의 시작점인 계양역. 이곳에는 국내 최초의 현대적 문화인 아라뱃길이 위치해 있는데요. 다양한 수상 레저와 경치를 갖춤과 동시에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부가시설을 갖추어 자전거를 타고 나들이를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기에 좋은 것이 특징인 장소입니다. 또한 박촌역에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과학관인 인천 어린이 과학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서 지식을 몸으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현장인 인천문학경기장. 이런 인천문학경기장에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 인천 SK 행복비행기장이 위치해 있어 현재도 수영, 야구,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팀을 응원함과 동시에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인선과 환승을 해서 수인선 열차를 탈 수 있는 원인제역. 이곳에 위치한 인주이시의 여러 다양한 인물들의 사랑인 원인제는 현재도 문화재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인천 1호선의 목적지인 국제업무지구역과 다양한 고층 건물이 위치해 있는 송도. 이런 송도에는 인천대교 전망대가 있는데요. 2010년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건축 조형물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 특징인 이곳에서 인천대교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진 또한 찍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인천 1호선. 오는 주말에
인천 1호선을 타고 한번 가장 가까운 힐링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인천 1호선 여행 명소에 대해서 소개해본 시민제작단 장지환이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정말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군요. 우리 인천도 곳곳에 좋은 관광 콘텐츠와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 제작단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들고 홍보해서 우리 인천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 유입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 이번 영상을 만든 장지환 시민 PD 분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서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굉장히 열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이 되고 제대로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아주 다양한 장비들 저희 센터에서 해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1회차 때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핵적캠을 대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대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때 나올 영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 극장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19로 극장 영화 관람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인천 내양 8부두 주차장에 상상 플랫폼 자동차 극장을 예약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체크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앞으로 가셔서 예약 체크하세요. 6월 6일 개관을 시작으로 7월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금토일 3일 동안 1일 1회 상영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려든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야외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담아왔습니다. 예, 인천광역시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블로그나 SNS도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가족들과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주최해 주신 분들한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었는데 이런 장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삶에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던 그 마음도 그렇고 그 생활이 훨씬 마음이 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많이 찾아주셔서 극장을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찾아오실 때는 방문하실 때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라 인천 상상 플랫폼 자동차 극장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 극장을 인천 부두 주차장에 연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이네요. 예,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영화 관람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사실 매년 이맘때는 여름방학 앞두고 스릴러나 블록버스터로 줄줄이 개봉하는 이른바 극장 성수기였을 텐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팬들로서는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인천시에서 이런 자동차 극장을 그것도 무료로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영화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양지영 선임님은 이번 상상 플랫폼 자동차 극장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극장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좋은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신 게 너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네. 또 이제 먹거리 얘기하게 됐는데요. 네. 차이나타운이죠. 네. 지금 이 김혜옥 제작단님이 이 촬영을 끝내고 차이나타운 가서 이제 식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 분벼야 될 저녁 시간대인데 사람이 거의 없더랍니다. 지금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차이나타운 가서 중화요리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그 옆에 또 송월동 동화마을도 있습니다. 꼭 들러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민제작단 BTV팀이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시립박물관의 이발소 풍경 전시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발기계 소리가 정겹게 울리는 이곳은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동네 이발관인데요. 이렇듯 점점 사라져가는 이발소 풍경을 담은 전시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사라져가는 이발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젠간 다 사라져버리면 이게 역사로서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라도 전시를 통해 기록을 하고자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발소가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시작된 전시회가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 14일까지 휴관되어 이발소 풍경 기획 특별전을 김성희 학예사의 안내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는 아직 전시 도입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발소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희가 그 느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제가 돌아다녔던 이발소들이 대부분 이렇게 현대식 의자는 갖추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낡은 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발소의 의자를 다 갖추고 있었고, 이 이발소 의자가 독특한 게 이렇게 180도 누울 수 있는 그런 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체험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세 대 마련했고, 조선시대는 상투를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해서 소중히 여겼는데요.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 의식을 꺾기 위해 1895년 단발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상투의 나라였어요. 이렇게 상투를 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일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문명화의 구실로 이제 단발령을 강제하도록 했습니다. 채두관이라는 머리를 자르는 임시 벼슬을 만들기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백성들의 머리를 자르고 다녔던 거죠. 1907년 순종이 다시 즉위하면서 단발령이 또 내려졌어요. 조선 사회에 이제 이발이 이제 이발의 시대 이 부에서는 총 3시기로 나눴습니다. 1895년 이후부터 광복 전까지, 그리고 1부,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를 2부, 그리고 3부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 현재 이발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3시기로 나눴고요. 이 모습들을 통해 지금 왜 이발소가 이렇게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지 아마 성별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장발자들에게는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단속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생과 품위를 생각해서 머리를 단정하게 깎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발이 늘어나고 그때는 좀 한참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거 참고 견디고 해서 여지껏 이어온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이발소의 풍경과 사람들 주제로 이발소의 명맥을 이어오는 분들의 사진과 하루를 소개하는데요. 20년에서 60년 가까이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개업하자마자 이제 오신 분이 딱 한 분은 진짜 딴 데서 일절 이발도 안 하시고 한 40년 동안 저한테만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이제 뭐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도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죠. 점점 과거의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이발소. 자녀들과 함께 인천 시립박물관에서 만나보세요. 시민제작단 김정혜입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의 이발소 풍경 전시회가 8월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박물관이 휴관을 하며 시민들이 전시회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전시장이 운영되다가 코로나19 운영으로 중단이 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방송으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미디어 활동이 아닌가 하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체험하시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나마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 운영할 때보다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깊은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촬영도 좋았는데요. 전시장과 함께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 이발소도 방문을 해서 촬영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카메라도 투카메라를 쓰고 또 비디오 인서트라든지 PIP라든지 다양한 편집 기법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신 점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발소 사장님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발소 사장님이 태안 출신이시랍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태안에서 직접 공수해온 바지락을 넣은 칼국수를 대접을 해주셨대요. 제작단한테. 그게 너무 맛있어서 또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민제작단 스페이스톡 팀이 만든 작품인데요. 세숫대야 냉면거리를 영상에 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냉면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인천 동구의 화평동 냉면거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모 꼬마 있어요? 꼬마 하나. 화평동 냉면집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 중반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보통의 냉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주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면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잦다 보니 세숫대야처럼 커다란 그릇에 냉면을 담아주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화평동 냉면거리의 모든 냉면집들은 푸짐한 양과 넉넉한 인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특히 초여름부터 여름 한철에 맛볼 수 있는 이색냉면이 있는데요. 수박냉면이랍니다. 수박에 작은 홈을 파고 냉면 면발과 양념 그리고 푸짐한 고명까지 올려주면 맛있는 수박냉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름 한철 별미를 맛보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때? 맛있어? 얼마큼 맛있어? 저쪽에 그거 해야 돼. 요즘 빵만큼. 시원하고 매콤하고 쫄깃하고 맛있어. 그래도 요즘 내려가면 조금만 그래야 되겠네.
아니 일반 냉면보다 이렇게 수박물이 나와서 그 수박물이 더 달해. 거기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이렇게 와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올렸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바로 왔어. 하평동 냉면골목으로 오시면 시원한 수박과 냉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박 냉면이 있습니다. 하평동 냉면거리로 많이들 와주세요. 영상을 보니까 갑자기 배고파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수박에 냉면 면발과 양념을 집어넣은 수박 냉면은 정말 탐이 나네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 대표 음식 중 하나가 냉면인데요. 면의 주 재료인 메밀이나 달걀, 식초 모두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서 오래도록 사랑을 받은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를 취재하고 나서 제작단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대박이 났답니다. 이게 6월 초에 촬영한 영상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그렇게 덥질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 수박 냉면을 물어 검색을 해서 온 그 고객들 때문에 아마 미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차후에 이게 어떻게 또 운영이 되고 계신지 한번 취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TV 시민제작단의 멋진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인천 곳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느낌입니다. 애써주신 시민제작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시민의 손으로 우리 삶을 생생하게 전한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 동네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